기름은 몸에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빼고 먹어야지. 많은 분들이 채소를 드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은 몸에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빼고 먹어야지. 그래서 샐러드를 먹을 때도 기름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채소는 기름 없이 먹으면 영양의 절반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채소 속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이 영양소 중 상당수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되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을 만나야 몸에 쏙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먹을 때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을 조금만 함께 먹어도 우리 몸이 흡수하는 영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이 애써 먹었던 채소들이 사실은 영양을 제대로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 혹시 비싸게 주고 산 보약을 화장실에 버리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채소를 기름 없이 드시면 바로 그런 겁니다. 채소 속 좋은 성분은 기름이라는 버스를 타야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기름이 없으면 위장만 구경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이름은 어려워도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우리 몸을 젊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눈을 맑게 만드는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보물은 기름이라는 열쇠가 있어야만 우리 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먹은 당근 토마토는 다 헛일이었단 말이야? 네, 안타깝지만 기름 없이 드셨다면 영양은 거의 못 받으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2세 김영수님,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야채 칸에서 토마토 하나를 꺼내 도마에 올리고 설탕을 수북히 뿌려 드시는 거였어요. 토마토가 혈압에 좋다더라 하시면서 말이에요. 점심때는 당근 1개를 깎아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생으로 오독오독 씹으셨습니다. 당근이 눈에 좋다잖아 하시면서요. 1년을 그렇게 성실하게 드셨는데 건강검진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대요. 아버님, 혈압이 하나도 안 내려갔네요. 눈도 여전히 침침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빨간색, 이게 바로 혈관 청소부 라이코펜입니다.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고 심장병을 막아주는 성분이거든요. 라이코펜이라는 말은 토마토의 빨간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근의 주황색은 어떨까요? 이게 바로 눈을 밝게 하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해 침침한 눈을 맑게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천연 영양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은 기름과 열을 만나야 깨어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생으로 드시면 흡수율이 고작 10%입니다. 90%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에 볶으면 어떻게 될까요? 60에서 70%가 쏙쏙 들어갑니다. 게다가 설탕은 혈당을 올려서 혈관 청소는커녕 혈관을 더 끈적이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분은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 두른팬에 달달 볶아서 계란이랑 같이 드셨어요. 당근도 껍질째 썰어서 팬에 기름 두르고 볶으셨습니다. 6개월 뒤 재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아버님, 혈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눈 상태도 개선됐고요. 오늘 저녁부터 토마토, 당근은 팬에 기름 두르고 볶아서 드세요. 토마토 계란볶음, 당근 계란볶음 이렇게요. 설탕은 절대 뿌리지 마세요. 생으로 씹는 건 껍데기만 먹고 알맹이는 버리는 겁니다. 잠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68세 이정수님,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찜기 뚜껑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1개를 꺼내서
거실 소파에 앉아 드시곤 하셨거든요. 저녁 식사 1시간 전에는 단호박을 찜기에서 꺼내 숟가락으로 떠 드셨습니다. 자연식이니까 몸에 좋겠지. 변비도 풀리고 붓기도 빠지겠지. 그렇게 1년을 성실하게 드셨는데 웬걸요? 살은 더 찌고 건강검진에서 당뇨 주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고구마가 몸에 좋다는데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고구마에는 변비를 풀어주는 식이섬유와 면역력을 키워주는 베타카로틴이 가득합니다. 식이섬유라는 말은 장 청소를 해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호박은 어떨까요? 노화를 늦춰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노란 색깔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항산화는 몸의 녹을 방지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구마, 단호박 달죠? 그 달달한 게 바로 당분입니다. 기름 없이 그냥 찌면 당분이 너무 빨리 흡수돼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정작 장 건강 도와주는 섬유질과 노화 늦추는 노란 성분은 몸에 안 들어가고요. 좋은 건 버리고 나쁜 당분만 드신 꼴입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찜기는 찬장 깊숙이 넣어두고 오븐을 꺼내셨어요. 고구마와 단호박에 올리브유를 붓으로 살짝 발라서 180도 오븐에서 30분간 구워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호두나 아몬드도 서너 알씩 함께 드시고요. 3개월 뒤 다시 병원에 가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3kg 줄었습니다. 찜기 치우세요. 올리브유 발라서 오븐에 구우세요. 견과류나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영양도 잘 흡수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하루 1개 이하로 꼭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기름 없는 찐 고구마는 달콤한 설탕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까운 게 있습니다. 75세의 박철민님, 매일 저녁 6시면 주방에서 커다란 냄비에 물 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을 한꺼번에 펄펄 끓는 물에 넣고 10분 넘게 푹 삶으셨거든요. 부드러워야 넘기기 좋지. 삶은 채소를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접시에 담아서 초장에 찍어 드셨습니다. 케일은 따로 믹서기에 갈아서 한 컵에 쭉 마시기도 하셨고요. 뼈도 튼튼해지고 눈도 좋아지겠지. 정성껏 1년을 드셨지만 무릎은 여전히 쑤시고 눈은 침침하셨습니다. 아까운 일 하셨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암을 막아주는 설포라판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설포라판이라는 말은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억제하는 성분이거든요. 시금치는 어떨까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비타민 K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황반이라는 말은 눈 안쪽에서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거든요. 케일에는 눈 건강에 최고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 채소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을 다 버리셨습니다. 초록 채소를 물에 오래 삶으면 뼈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이 물에 녹아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먹는 건 영양 빠진 채소 찌꺼기거든요. 게다가 시금치의 눈 건강 성분, 케일의 황반 보호 성분은 기름이 있어야 흡수되는데 초장만 찍었으니 효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결석 위험도 있고요. 그분은 그날부터 냄비 대신 후라이팬을 꺼내셨습니다.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나눈 다음 올리브유에 마늘 몇 쪽 넣고 3분만 살짝 볶으셨어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30초만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참기름에 듬뿍 묻히셨습니다. 케일은 즙 대신 올리브유에 볶아서 반찬으로 드셨고요. 석 달 뒤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신문 글씨도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치우고 후라이팬 꺼내세요. 브로콜리는 올리브유에 마늘과 함께 살짝 볶으세요. 시금치는 한번 데친 후 참기름, 들기름에 듬뿍 묻히세요. 케일은 볶아서 반찬으로 하거나 샐러드에 오일 뿌려 드세요. 초록 나물은 물이 아니라 기름이 살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놀랍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70세 최영희님,
아침마다 세면대 앞 거울을 보시면서 한숨 쉬셨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해졌을까? 그래서 비타민이 많다는 파프리카를 사오셨어요. 매일 점심때마다 빨강, 노랑 파프리카를 썰어서 고추장 작은 접시에 찍어 드셨습니다. 아보카도는 마트 과일 코너에서 보기만 해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런 기름진 거 먹으면 살찌지. 그렇게 반년을 드셨는데 피부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놀러와서 샐러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상추와 양상추 위에 파프리카를 썰어 넣고 아보카도 반 개를 도톰하게 잘라 넣었어요. 드레싱은 따로 안 뿌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드셔보세요. 매일 아침 그렇게 드셨더니 2달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분들이 얼굴에 광이 난다고 하시더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아서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잔주름을 늦춰줍니다. 또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물질이거든요. 아보카도는 어떨까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다른 채소 영양까지 끌어안고 흡수시키는 천연 부스터이기도 하고요. 문제가 뭘까요? 파프리카 껍질 만져보시면 질기죠? 그 껍질 속에 피부 비타민이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이 들어가야 껍질을 녹여서 영양소를 끄집어냅니다. 아보카도는 느끼한 게 아니라 천연 혈관 청소제입니다. 그 자체가 천연 오일 덩어리라서 다른 채소 영양까지 싹 끌어안고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샐러드에 파프리카, 아보카도 반 개만 넣으면 드레싱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파프리카와 아보카도 이 조합이면 샐러드가 완전 식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음식입니다. 76세의 정수자님.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분이 강황이 좋다고 하셔서 한약방에서 강황가루를 사오셨어요. 매일 아침 7시면 물 한 컵에 강황가루 한 숟가락 타서 억지로 마셨습니다. 맛도 쓰고 속도 쓰렸습니다. 이렇게 쓴 걸 마시는데 왜 안 좋아지지? 3개월을 그렇게 드셨는데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강황 카레를 해드렸습니다. 식용유에 강황가루를 먼저 30초 볶고 양파랑 감자 넣고 끓이고 마지막에 후추를 톡톡 뿌렸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드셨더니 2달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단 오르내릴 때 아이고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강황의 커큐민은 몸속 염증을 없애주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치매까지 예방하는 뇌 영양제이기도 하고요. 커큐민이라는 말은 강황의 노란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입자가 너무 커서 장에서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냥 노란 흙물 마시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기름에 볶고 후추를 뿌려주면 흡수율이 무려 20배나 폭발합니다. 20배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20배 차이 납니다. 물에 타지 마세요. 기름에 강황가루를 먼저 볶으세요. 카레나 볶음밥에 활용하시고 마지막에 후추 꼭 뿌리세요. 강황은 기름과 후추 없으면 그냥 노란 가루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마트 가서 샐러드 소스 사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74세 강대식님, 매일 저녁 7시면 편의점에 들러 샐러드를 사오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돋보기 쓰고 꼼꼼히 드레싱 뒷면을 들여다보고 고르셨어요. 무지방, 지방이 없으니 건강할 거야. 그렇게 3개월을 드셨는데 혈당은 잡히지 않고 배만 더 고프더래요. 이상하네. 샐러드만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지?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속으신 겁니다. 무지방은 지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설탕은 설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름을 빼면 맛이 없으니까 식품 회사들이 그 빈자리에 설탕을 들이부었습니다.
일반 드레싱에는 각설탕 2개에서 3개의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방 드레싱에는 어떨까요? 각설탕 2개에서 4개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무지방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혈관, 눈, 뼈,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하나도 흡수가 안 됩니다. 비싼 채소 먹고 영양은 다 버리고 설탕물만 드신 꼴입니다. 설탕이 바로 흡수되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지방을 더 저장하게 됩니다. 무지방을 먹었는데 몸은 더 살이 찌는 겁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바꾸셨습니다. 편의점 샐러드 살 때 드레싱은 안 받으시고 집에서 작은 유리병에 올리브유 담아서 다니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체중도 줄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편의점 샐러드 살 때 드레싱은 버리세요. 집에서 작은 병에 올리브유 담아서 다니세요. 절대 피해야 할 표시입니다. 무지방, 지방은 없지만 설탕은 가득. 저지방, 역시 설탕 포탄. 0% 지방, 같은 함정. 무지방 드레싱은 지방은 없지만 설탕은 가득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어르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얼마나 써야 할까요? 1회 식사당 티스푼 1개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샐러드엔 올리브유, 나물엔 참기름이나 들기름입니다. 황금 비율은요? 올리브유 2스푼에서 3스푼, 발사믹 식초 1스푼. 이게 완벽한 조합입니다. 발사믹 식초가 혈당 조절과 미네랄 흡수를 도와줍니다. 어르신, 그동안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피하셨던 게 조금 억울하지 않으세요? 채소는 밭에서 나는 보약입니다. 하지만 기름이라는 열쇠가 없으면 우리 몸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무지방 드레싱 버리고 올리브유 뿌리기. 둘째,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기름에 볶기. 셋째, 나물엔 참기름, 들기름 듬뿍. 오늘부터 채소에 기름 1숟가락.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5년, 10년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드레싱 하나만 바꿔도 샐러드는 풀떼기가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 채소 위에 고소한 기름 1숟가락 꼭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60세 이후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생활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게 다음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